반갑습니다. 오늘은 32강 이동평균선 7번째 시간입니다. 7부 그랜빌 법칙 5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수 1국면, 매수 2국면, 3국면, 4국면까지 알아봤습니다. 복습은 안 해도 되겠죠. 그렇게 매수의 4가지 국면이 끝이 났고, 오늘은 매도의 4가지 국면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원리가 매수 4국면의 그 반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 복습 없이 지난 시간에 내용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1국면, 매수의 국면들은 우리가 진입을 하는 그런 포인트였다면, 매도의 국면은 당연히 청산을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매도의 개념 빼고 정상적으로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국면은 당연히 진입 국면이 되는 거고, 매도 국면은 청산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청산을 해야 된다. 일단 매도 1국면은 매수 1국면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1국면은 하락하던 장기이동 평균선이 수평이나 약간의 상승 기조로 돌아갔을 때, 그때 가격이 분명하게 돌파하는 이때가 매수 1국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도 1국면은 반대로 장기이동 평균선이, 항상 강조를 드리지만 장기이동 평균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그랜빌 할아버지께서는 200일 이동 평균선이 당시에 미국 시장의 어떤 파동 사이클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200일 이동 평균선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장기 이동 평균선, 특히 지수 이동 평균선은 안 돼요. 단순, 그러니까 심플 이동 평균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매도 1국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상승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한 국면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1번 조건입니다. 장기이동 평균선이 일단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보합 상태이거나, 보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횡보, 이동 평균선은 수평 상태, 그런 이제 횡보 상태를, 이동 평균선의 횡보 상태나 아니면은 약간의 하락 기조로 이렇게 변했을 때, 이 영역에서 파동이, 장기이동 평균선이 계속 올랐으니까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었겠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자 분명하게 이탈이 됐을 때, 요때가 매도 1국면입니다. 매도 1국면. 그러니까 매수 1국면의 원리를 뒤집어 놓은 거다, 그죠? 여기가 매도 1국면입니다. 요거는 아주 전형적인 데드크로스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한 매도 신호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바로 정리해 들어가야지.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중요 포인트가 뭐냐?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상승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 이 장기이동 평균, 일정 기간 동안 상승했던 장기이동 평균선이 보합 상태거나 아니면 약간의 하락 기조로 바뀔 때, 요게 두 번째
중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셋째, 가격이 그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분명하게 크로스 했을 때, 요게 매도 일국면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장기동 평균선이 일정 기간 동안 상승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장기동 평균선이 보합 상태나 약간의 하락 기조에 돌아섰을 때, 그때 가격이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게 분명하게 크로스를 했을 때 바로 이 포인트가 매도 일국면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매수 1국면을 한 강의로 잡고 2국면을 한 강의로 잡고 3국면도 한 강의로 잡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매도 1, 2, 3, 4국면은 그 매수 1, 2, 3, 4국면의 반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매도는 그냥 한 강의에 다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강의씩 했던 거예요. 바로 넘어갑니다. 매도 2국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그러면 매도 2국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도 2국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제 하락을 하는 중에 이동 평균선을 가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 했을 때입니다. 제가 이걸 그려볼게요. 매수 2국면과 같아요. 장기동 평균선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하락을 하겠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동 평균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서 장기 이평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격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할 때 이때입니다. 요거는 자 장기 이동 평균선을 가격이 돌파를 했는데 돌파가 아래에서 위로 한 돌파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돌파죠. 이거는 그 가짜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좀 깔끔하게 그릴까? 자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을 하는데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로스 했을 때입니다. 요때가 바로 매도 2국면이다. 요거는 골든 크로스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가짜 신호고 오히려 매도 신호다. 오히려 매도 신호다. 그리고 이거는 약한 매도 신호입니다. 아까 그 매도 1국면은 강한 매도 신호였어요. 요거는 약한 매도 신호.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매도 신호긴 한데 왜 약한 매도 신호냐? 매수 2국면과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가격이 여기서 횡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장기동 평균선이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장기동 평균선이.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 하락을 안 하고 횡보를 이렇게 하게 되면 가격이 장기평이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2국면은 아주 확실한 매도 포인트가 아니라 아주 약한 매도 포인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여기서부터 횡보를 해요.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 부분이 이미
매도 이국면이었어요. 그죠? 근데 계속 횡보를 하니까 이 높은 가격이 빠지고 낮은 가격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크게 높은 가격이 계속 빠지고 일정한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게 장기동평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바닥 저점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이국면은 약한 매도 신호다.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크로스 했을 때 물론 이게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게 횡보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신호긴 하지만 아주 약한 매도 신호다.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매도 신호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장기 이동평균선의 하락 중에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 요겁니다. 이거는 가짜 골든 크로스다. 가짜 골든 크로스고 약한 매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처럼 보이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의점. 만약에 이 매도 이국면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계속 한다면 하락 트렌드가 종료될 가능성입니다. 그죠? 방금 설명드렸죠.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도 이국면이 됩니다. 이렇게 매도 이국면이 되는데 여기서 계속 횡보를 박스권으로 계속 횡보를 하게 됐다가 이 고점을 돌파를 해 나가면 상승 트렌드로, 그러니까 하락 트렌드가 종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게 주의점이다. 아시겠죠? 이게 매도 이국면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 3국면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매도 3국면. 매도 3국면은 이제 매수 3국면의 반대입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매수 3국면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장기평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여기서 돌아 나가는 거죠. 요때가 매수 3국면이었어요. 반대로 가격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격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가격이 하락 추세에 요 장기동평균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 장기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죠. 밑에 있고, 일시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가격이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던 가격이 일시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하다가 교차하지 않고 다시 아래로 하락을 시작했을 때, 이때가 바로 매도 3국면입니다. 이거는 일목이론에는 M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엇 파동 나중에 배우실 건데, 엘리엇 파동이 1, 2, 3, 4, 5 한 다음에 ABC로 내려와요. ABC로 내려옵니다. 여기가 코렉션 A 파동, 그리고 코렉션 B 파동, C 파동인데, 여기 앞에가 임펄스 파동, 뒤에가 코렉션 파동이, 코렉션 맞나? 하도 이제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A, B, C 이게 하락 파동이죠. 하락 파동.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요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시면 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하락을 했다가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붙어요. 그러다가 이동평균선을 교체하지 않고 가격이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 바로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 이론으로 치면은 B 파동이 끝나고 C 파동이 시작되는 그 타이밍을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 주식이나 그러니까 우리 투자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이론들은 사실 원리가 하나예요. 하나의 원리를 뭐 예를 들어서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호소다 고이치라는 사람은 뭐 일목균형표로 표현을 한 거고, 또 뭐 기자본이든 구파동으로 표현을 한 거지만, 원리는 다 같아요.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랜빌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정 파동, 이 코렉션 파동을 그랜빌이 설명을 하는 거는 장기동 평균선으로 가격이 장기동 평균선과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붙었다가 다시 멀어지는 요때가 매도의 삼국면, 약간 일반적인 매도 신호다 라고 설명을 한 건데, 그거를 엘리엇은 C 파동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호수다 고이치는 일목살이는 하락 M 파동에서 선행 I 파동, 그 다음에 조정 파동, 그 다음 후속 I 파동, 이 후속 I 파동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격이 하락 추세의 이 키보드가 G가 히읗이 잘 안 눌러지네. 바꿔야 되겠다. 가격이 하락 추세의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에 있고, 당연히 아래에 있겠죠. 하락 추세 장기 이동 평균선의 밑에 있는 겁니다. 아래에 있고, 일시적으로 이동 평균선을 향해 접근하다가 교차하지 않고 다시 하락을 시작할 때, 이 키보드가 좀 심각하네요. 할 때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근접의 종료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접의 종료.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 매도 신호다.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가격이 일단 하락 추세의 이동 평균선이 있고, 가격이 요 밑에 있어요. 가격이 밑에 있다가 이게 떨어졌는데 다시 이동 평균선을 향해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접근을 했다가 여기서 크로스가 나지 않고 교차하지 않고, 만약에 교차를 했다면 매도 이국면이 되겠죠. 매도 이국면. 교차하지 않고 다시 하락을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하락을 시작했다는 거는 말은 전저가 이탈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저가 이탈이 됐다는 얘기. 이 전저점이 깨져서 이탈돼서 나간다. 여기가 이탈돼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매도 삼국면이 되고 근접의 종료라고 한다. 일반적인 매도 신호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엘리엇의 하락 3파동, A파동, B파동, C파동, C파동의 시작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매도 사국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매도 사국면은 매수 사국면의 정반대예요. 매수 사국면은 뭐였습니까?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율을 봤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사국면은 일단은 생긴 거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장기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어요. 일단 가격이 위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이 괴리율이
아주 커졌을 때, 괴리율이 아주 클 때, 이때는 매도를 해라. 매도 사국면입니다. 요거는 단기 매도 신호예요. 단기 매도 신호. 단기 매도 신호고, 그 어떤 이동평균 괴리율의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 그 매수 사국면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동평균선과 가격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자석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그렇게 움직이고, 이동평균선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평과 가격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시 붙을 거예요.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서 붙든 아니면은 가격이 떨어져서 붙든, 여하튼 이렇게 붙는 포인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하면 계속 횡보를 하면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서 붙겠죠. 그죠? 근데 하락을 하면 이동평균선이 다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붙겠죠. 이렇게 돼도 본전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득이죠.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그래서 여기는 매도 사국면이 된다.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율이 클 때는 다시 이동평균선으로 붙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이동평균선의 성질을 이용한 매도 신호다. 이동평균선 괴리율의 원리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 정리를 하자면, 가격이 상승세의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이 커졌을 때, 이때 요거는 단기 매도 신호다. 단기 매도 신호다. 이거는 또 이동평균 괴리율, 이동평균선과 가격에 떨어져 있는 격차, 이격도, 괴리율의 원리이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이 장기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어떤 구간에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급등이, 과열로 인한 급등. 그래서 이제까지 이동평균선과 가격이 가졌던 어떤 괴리율보다 훨씬 큰 어마어마한 괴리율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발생을 했을 때, 이때는 매도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다시 이동평균선과 붙으러 내려온다, 올 거라는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매도를 한다. 이 괴리율을 보는 겁니다. 즉, 급격하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은 과열이 됐다는 얘기죠. 과열은 거품이고, 거품이 한번 거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확 거칩니다. 그럼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그 투자자들의 일종의 그 어떤 탐욕에 의한 가격의 변화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로 어떤 세력이나 어떤 스마트머니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 그 부안해동하는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격을 떠넘기고 나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열로 인해서 이건 계속 오를 거야 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런 개미들, 못 사서 안달인 개미들한테 그냥 물량을 아주 쉽게 떠넘길 수 있겠죠. 그러다가 세력이 물량을 다 떠넘기고 나면 적극적인 매수 주체가 확 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동평균의 괴리율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랜드리 법칙 총정리. 요거는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떤 한 사이클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 파동이라는 거는 계속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동평균선으로 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끝나는 이동평균선이 없습니다. 그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내려오고,
또 내려와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또 내려오고 이런 사이클의 반복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상승 파동인 거고 이렇게 내려온다면 하락 파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어느 포인트까지는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순간에 가면은 이제는 가격이 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요가 들어오고 그 수요가 들어오니까 사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이제 이 어떤 투자 종목,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수에 붙었다가 매도에 붙었다가 매수에 붙었다가 매도에 붙었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에 붙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에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파동은 계속 이런 식으로 폭발과 응축,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 다시 재폭발에 의해서 파동이 간다. 그래서 장기이동 평균선 이거를 표현을 하면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아니면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거나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승 추세면 위로, 하락 추세면 아래로, 그리고 보합이면 장기 보합이면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때의 그랜빌 법칙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한 큰 사이클.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쓴 거고요. 이 사이클을 이해를 하면 뭡니까? 요것만 이해하면 요 뒤는 똑같죠. 여긴 똑같죠. 여기가 이해가 되면 여기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파동, 이 아주 큰 파동, 이 파동, 요거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도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가 매수이고 어디가 매도인지를 그랜빌 법칙에서 알려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로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제가 먼저 그릴게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자,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장기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간다고 쳐요. 다 이렇게 가요. 가격이 이제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하락을 했겠죠. 자, 이렇게 괴리율이 커졌어요. 괴리율이. 여기가 뭡니까? 매수 4국면. 제가 매수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칠게요. 매수 4국면입니다. 그죠? 매수 4국면. 가격이 자,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하락하던 장기 이동 평균선이 보합권이 되거나 상승 기조로 변할 때 가격이 분명하게 넘어서면 매수 1국면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가 매수 1국면이다. 사는 자리. 그죠? 그래서 파동이 여기 샀더니 조정을 받고 정고를 돌파하고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다가 자, 상승하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매수 2국면이 되는 겁니다. 매수 2국면. 매수 2국면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장기간 계속 횡보를 하면 장기 이동 평균선이 꺾이기 때문에 다시 하락 트렌드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한 매수 신호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다가 장기 이동 평균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붙었는데 장기 이동 평균선과 붙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재상승을 시작하는 이 포인트가 여기가 매수 3국면인 겁니다. 매수 3국면. 그리고 이 친구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죠? 이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니까 괴리율이 엄청 커졌어요. 그죠? 괴리율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괴리율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도 사국면. 자, 이 포인트가 매도 사국면이 되는 겁니다. 보이시죠? 화면이 잡히죠? 요 부분이 매도 사국면. 자, 이게 매수 사국면, 그 다음 매수 1국면, 매수 2국면, 매수 3국면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이제 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잘 보시면 이게 여러분 나중에 엘리어트 파동 배우실 건데, 이게 1파동, 2파동, 급격한 상승이 3파동, 4파동, 5파동까지 나온 거예요. 5파동까지. 그죠? 그 다음에 장기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율이 아주 커졌을 때, 이때를 매도 사국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죠? 하락을 시작해요. 하락을 하는데, 뭐, 여기서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여기서 또 엄청난 괴리율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괴리율이 이동평균선과 장기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율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때는 매수 사국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다? 기술적 반등을 노린 단기 매수 신호라는 거예요. 이 괴리율에 의해서. 그래서 매수를 합니다. 자, 매수를 했는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자, 하락하던, 이거 오늘 배운 겁니다. 하락하던 장기동 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보다 약한 매도 신호로 매도 2국면인 겁니다. 2국면, 매도 2국면. 그리고 가격은 하락을 하는 겁니다. 하락을 하다가, 좀 좁네. 자, 다시 이동평균선에 붙었는데, 크로스하지 않고 전자를 이탈하고 다시 내려가는 이 포인트가 매도 3국면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파동의 일생을 보면, 파동의 사이클을 보면, 장기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율이 아주 커졌을 때는 매수 포인트나 매도 포인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설명 안 했네. 요걸 얘기 안 했네요. 그 장기동평균선이 상승을 했다가 횡보나 하락 기조로 돌아섰을 때 분명하게 위에서 아래로 크로스하는 이 부분은 매도 1국면입니다. 1국면. 그래서 1, 2, 3, 4에요. 1, 2, 3, 4. 자, 그래서 괴리율이 커지면 매수, 그 다음에 하락하던 이동평균선이 수평하거나 약간 상승으로 돌아 나갈 때, 이때에 분명하게 넘어서면 이게 바로 매수 1국면이다. 아주 강력한 매수 신호다. 그리고 상승하는 파동이 상승하는 장기 이동 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했을 때, 요거는 데드 크로스처럼 보이지만 가짜 데드 크로스다. 요거는 오히려 매수의 찬스가 된다. 그래서 매수 2국면. 그리고 상승을 한 이후에 다시 이동평균선과 붙어 나가다가 크로스하지 않고 방향을 돌아서 다시 상승을 하면 이 부분이 매수 3국면이고, 그렇게 해서 과열이 일어나고 괴리율이 커지면 여기가 매도 4국면. 그리고 매도 1국면, 2국면, 3국면은 앞에 매수 1, 2, 3과 바로 반대 원리다. 이거예요. 뭔가 대충 감이 좀 오시나요? 요거를 제가 비트코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비트코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그런 모양을 보여줬기 때문에. 봅시다. 여기서 제가 이동평균선을 121선만 켜놔 볼게요.
121선만 켜놔보겠습니다. 자, 하락을 하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장기동 평균선, 하락을 하던 장기동 평균선에 가격이 여기서 자, 붙어 나갔다가 크로스하지 않고 다시 방향을 돌려 나올 때, 요때는 뭡니까? 매도 3국면입니다. 매도 3국면, 그죠? 매도 3국면. 그래서 숏을 이제 포지셔닝 하는 거죠. 하락을 하다가 괴리율이 아주 커졌어요. 그죠? 이렇게 급락을 해서 짧은 기간에 급락을 하거나 짧은 기간에 급등을 하면, 그러면 이동평균 괴리율이 아주 커지게 되기 때문에, 괴리율이 커지는 이 포인트는 뭐다? 매수 4국면이다. 다시 이동평균선과 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여기는 매도 3국면, 여기는 매수 4국면, 그죠? 그리고 가격이 붙었다가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도 2국면, 매도 2국면, 그죠? 그리고 매도를 하니까 이게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 하락하던 장기동평균선이 수평으로 바뀌고 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돌파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매수 1국면, 매수 1국면입니다. 근데 매수 1국면인데 다시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는 바로 커팅. 여기는 매수 1국면이 아니었다가 되는 거예요. 차트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매수 1국면으로 봤는데 이탈을 하면 매수 1국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오면서 이동평균선과 가격의 괴리율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또 매수 4국면이 되는 겁니다. 매수 4국면, 그죠?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던 장기동 평균선이 횡보로 바뀌었다가 상승 기조로 돌아섰을 때, 이때 분명하게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다시 매수 1국면이 되는 거예요. 매수 1국면, 그죠? 매수 1국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요. 상승을 하다가, 자, 상승하는 장기동 평균선을 장기동 평균선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크로스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죠. 이 부분을 매수 3국면, 그죠? 이 구간이 다 매수 3국면 구간인 거죠. 그리고 급등을 해서 괴리율이 커지면 요거는 매도 4국면, 매도 4국면. 그리고 상승하는 장기동 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합니다.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해요. 이 부분이 매수 2국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랜빌 법칙대로 계속 그랜빌 법칙대로만 하면,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 빼고는 전부 다 수익이에요. 그죠? 여기도 수익입니다. 여기도 수익이고, 그죠? 뭔가 이제 신뢰가 간다, 그죠? 그랜빌 법칙에. 자, 그리고 상승을 하다가 이 상승하는 장기동 평균선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나가는 매수 3국면, 그리고 이탈을 한 매수 2국면, 돌아나가는 매수 3국면, 계속 매수 구간인 거죠. 이 구간이 전부 다 매수 국면인 거예요. 이 구간도 매수 국면, 이 구간도 매수 국면입니다. 그죠? 상승하는 장기동 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서 방향을 바꿔 나갈 때, 이게 2국면, 이게 3국면이죠. 이 부분은 3국면, 그죠? 요것도 3국면. 자, 그리고 이렇게 괴리율이 커지는 이 부분은, 자, 매도 4국면입니다. 매도 4국면, 그죠? 매도 4국면. 그래서 매도를 했어요. 괴리율이 이렇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매도 4국면 매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 상승하던 장기동 평균선을
이탈을 했어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이탈을 했죠. 만약에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탈을 했으면 이거는 매수 이국면인데 이거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 찍었어요. 그죠? 그럼 요거는 그랜빌 법칙이 나오진 않는데 뭐 일종의 매도 1국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 가격을 약간 상승하는 장기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게 되면 그러면 이게 빨리 돌게 돼 있어요. 이게 왼쪽으로 이거 나중에 그 이동평균선 그 계산하는 거에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조금 약간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뭐 매도 1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매도 1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동평균선이 여기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동평균선이 여기서부터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돌아 나갔으면 여기는 매수 3국면이 되는 건데 강하게 위에서 밑으로 찍었기 때문에 요거는 매도 1국면이다. 매도 1국면. 그리고 나서 자, 이동평균선과 붙었는데 다시 방향을 전절을 이탈시키면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면 그러면 이거는 매도 3국면이다. 매도 3국면. 그죠? 그리고 괴리가 커지면 이거는 매수 4국면. 매수 4국면. 자, 그리고 하락하는 장기이동 평균선을 자 보시면은 약간 그 응축 구간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로스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요 같은 경우는 골든 크로스라고 보이지만 이거는 가짜 골든 크로스고 이거는 오히려 매도 신호다. 매도 2국면이다. 다시 하락. 그죠? 지금 이 부분은 매수 1국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락하던 장기동 평균선이 약간 수평 상태에서 분명히 돌파를 했으니 요거는 매수 1국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탈을 해버렸죠. 그럼 요건 바로 자르는 겁니다. 느낌을 아시겠죠? 이 부분은 사실 여기가 매도 2국면입니다. 매도 2국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하던 장기동 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매도 2국면인데 그래서 상승을 하죠. 그래서 매도 2국면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크로스를 했는데 그럼 바로 이탈이 돼야 되는데 이탈 안하고 횡보가 지속되면 트렌드가 종료되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급하게 빨리 올라갔긴 했는데 한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횡보 구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좀 빨리 급하게 올라가는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러분의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하락하던 이동평균선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크로스를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가짜 골든 크로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매도라고 얘기했어요. 매도 2국면. 근데 이게 바로 하락하지 않고 횡보를 진행하면서 정고를 돌파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도 2국면이 아니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매도 2국면이긴 하지만 매도 2국면 자체가 약한 매도 신호다. 약한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나요? 지금 그 비트코인의 어떤 이때 언제부터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움직임을 그냥 그랜빌 법칙 121선 그랜빌 법칙만으로 설명을 쭉 했는데 전 구간이 설명이 다 되죠. 그래서 그랜빌 법칙은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뭐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매도 1, 2, 3, 4의 총정리까지 한다고 44분 시간이 소요가 됐네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오늘 매도의 4가지 국면에 대해서 들으신다고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자 안녕.